네,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태풍이 휩쓸고 간 장소는 아직도 그 아픔이 쓰라립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기사에 담겼죠.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먼저 보실 텐데요. 도배만 350만 원이 드는데 침수 지원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아마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전제품들도 모두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공과금 감면 그리고 납부 유예 등의 조치, 혜택은 사실상 당장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네. 주택이 모두 파괴된 경우 1,600만 원, 또 반파된 경우 800만 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조사가 모두 다 이루어진 후에 나오기 때문에 당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재민들은 일단 침수된 집으로 돌아갈 정도의 비용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 바로 14호 태풍 남마돌의 북상입니다. 네. 이번 주말을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초반쯤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흰남노가 피해를 남기고 간 지역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나마 흰남노보다는 힘이 약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 역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 예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글로벌 기업이죠. 이 구글과 메타의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구글과 메타에 1,000억 원대 역대급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네.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 이렇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사의 문제가 된 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동의를 받긴 했는데 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의 선택이 되어 있도록 설정을 해두고 심지어 더 보기라는 칸을 누르지 않으면 가입하는 이용자가 알 수 없도록 해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용자들의 82%가 수집을 허용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메타의 경우는 아예 동의한다는 과정 자체가 없었고 이용자의 98%가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게 제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는데요. 이용자가 특정한 사이트를 한두 번 반복해서 접속하고 나면 이후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관련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겁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거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개인정보 관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조금 더 철저한 관리와 그런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 첫 번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발까지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진행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를 최근에 공시했습니다. 네. 총 666명이 적발이 됐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2억 5천만 원의 재정 회수를 통보했고 또 다른 4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빼돌려서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네. 연구비로 900만 원대 노트북을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에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11년 전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에 감사 컨설팅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건비나 내부 연구비, 또 출장비 등이 부당 지급된 경우가 있다면서 134건의 문제가 발각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울대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감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법인화를 위한 컨설팅 과정이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하지만 11년 전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사실상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출산 얘기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115명만 뽑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어제 내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 모집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중에 특히나 눈에 띈 게 서울시의 모집 민원이었는데요. 유치원 교사가 10명에 불과했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115명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각 42명, 216명이었는데 거의 절반 혹은 절반 이하까지 줄어든 겁니다. 전국 교대 정원은 10년째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채용 규모만 줄다 보니까 임용 절벽에 부닥쳐서 재수나 삼수를 하고 아예 다른 길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역시나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이었는데요. 2000년에 855만 명이었던 유, 초, 중, 고 학생 수가 올해는 588만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는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0년 18,000여 곳이던 유초, 중, 고 교수가 올해는 2만여 곳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따라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네. 출산 인구는 분명히 줄고 있거든요.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행 가는 지인한테 면세품 좀 사다 달라 이런 부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면세품과 실제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이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좀 썰렁한 면세점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한겨레 신문에는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비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한 목욕용품의 예를 들었는데 백화점에서는 99,000원인 게 면세점에서는 9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였고요. 네. 한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시중에서는 45,000원이면 한 보루를 살 수 있는데 이 면세점에서는 오히려 47,000원 가까이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비싼 경우였습니다. 또 외국 브랜드 유명 화장품 역시도 면세점과 백화점의 가격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이유 역시나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다가서면서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면세점이 더 이상 저렴한 쇼핑 공간이 아니게 바뀌고 있는데요. 면세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의 면세점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의 보따리상 같은 외국인 고객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내국인 소비자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는 환율이 계속해서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면세 구매 한도가 늘어난 점을 이용해서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에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출연한 배우들한테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배우는 물론이고요. 오영수, 정호연, 박혜수 배우 등도 이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해외에서 러브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정재 배우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합류한다는 소식 이미 전해진 바 있고요. 또 브래드 피트, 톰 행크스 등이 속한 미국 3대 에이전시로 불리는 곳과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배우뿐 아니라 연출가 활동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 헌트에 이어서 차기 연출작에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정호영 배우도 해리포터 영화를 연출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수 배우도 안젤리나 졸리,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이 속한 미국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소식 전해졌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를 보면요. 78세 오영수 배우가 꺾기춤으로 에미상 뒤풀이에서 주연이 됐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네. 아마 이 해당 영상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에미상 애프터파티에서 춤을 추는 오영수 배우의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십만의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이 작품 밖에서도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좀 재밌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줄여서 옥겜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옥겜의 배우들 다른 작품 활동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